네, 반갑습니다. 5주차 기초물리학 강의를 시작할게요. 지금 여기 여러분들은 잘 안 보이죠? 여기에 여러분 동기들이 몇 분 와 계시는데요. 우리 현진이랑 유인이랑 예강이 이렇게 배중석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봐주셔가지고 오늘 강의가 더 저는 이제 좀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집에서 여러분들이 동영상 강의를 보면서 이렇게 기초물리학 공부를 하는 게 쉽지 않죠. 강의실에서 들어도 쉽지 않은 부분이 많은데 참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모르는 것들을 이렇게 쌓아두지 마시고요. 저한테 전화 걸어서 이렇게 질문해도 좋고요. 그것도 어려우면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학교에 오셔가지고 뭐 수학이라든지 물리, 화학 이런 것들을 교수님들한테 다 물어보는 것도 한 서너 시간 아니면은 뭐 점심 먹고 와서 저녁 먹을 때까지라든지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여러분들 오면은 아마 교수님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학교에 계셔요. 그래서 자세하게 답변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기초물리학 같은 경우 모르는 부분들을 좀 잘 정리를 해 오시면은 어떤 체킹을 해 오시면은 다 가르쳐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학생들한테 이야기했는데 지강 공부하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장, 2장, 3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이걸 잘 모르면은 뒤에 나오는 뭐 4장부터 뭐 뒤에 전자기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기초적인 내용들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말고사는 중간고사는 교수의 재량을 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제가 시험 문제를 내주고요. 집에서 풀 수 있는 그런 시험을 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뭐 4시간 정도를 주고요. 책을 펴놓고 칠 수 있는 시험이겠죠. 그죠? 그런 시험을 칠 테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치고 나서 어떻게 스캔을 하든지 아니면은 카메라로 찍어서 저한테 문자로나 메일로 보내셔야 돼요. 그러면 그걸 채점을 하겠습니다. 기말고사를 한 번만 치면은 뭐 좋을 수는 있는데요. 여러분들한테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왜냐면은 범위가 너무 넓죠. 그래서 중간고사를 학교에 못 오게 되면은 집에서 칠 수 있도록 할 거니까 강의를 열심히 잘 들으셔야 됩니다. 중간고사 언제 치는지도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3장 정도를 배웠는데 물론 오늘 상대속도를 배우고 나면은 3장을 마치는데 3장은요 우리가 2차원 운동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4주차에 계속해서 2차원 운동을 배웠는데 그래서 2차원이다 보니까 여기 보다시피 두 개의 방향이 있어요. 뭐에 대해서요? 물체의 움직임을 설명하는데 두 가지 방향이 있더라는 겁니다. 2장에서는 1차원 운동만 했죠. 그러면 그 운동은 항상 선 위에서만 이루어졌어요. 맞습니까? 일직선 위에서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2차원이다 보니까 XY라는 평면상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그래서 이 두 개의 방향을 갖는 그러한 물리량을 생각해 줘야 되는데 벡터라는 놈이 있었다. 벡터라는 걸 이제 다 이용을 할 겁니다. 아주 기본적이고 대표적인 2차원 운동으로서 우리는 포물체 운동이라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포물체 운동을 우리가 분석을 해보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랬지만 이 포물체를 한번 던지는 시연을 여러분들한테 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강의실에 오시게 돼서 제 강의를 들으면요 특별히 이 1학기 강의는 매 시간마다 제가 실험을 보여드릴 거예요. 강의실에서 실험을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지난번에 1차 운동 어떻게 보여드렸죠? 이거 그냥 놓는 운동 보여드렸습니까? 놓으면 자유낙하하죠? 일직선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1차원 운동의 대표적인 운동이다. 그러면서 무슨 운동이었죠? 등속도였어요? 등가속도였어요? 등가속도 운동이었죠? 왜요? 정지하고 있던 게 속도를 빨리 하면서 내려가잖아요.
가속도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2차원 운동의 실험을 보여드리면요. 지난 시간에도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마크펜을 던지면은 얘가 일직선으로 가지 못해요. 아무리 내가 일직선으로 던져도 가지 못하지만 일부러 제가 위로 좀 던지겠습니다. 위로. 근데 위로 던졌는데도 결국은 아래로 떨어지게 돼 있죠. 그렇다면은 곡선 운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죠. 직선 운동으로는 못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X 방향으로는 우리가 등속도 운동을 하게 되고 왜? 제 손을 떠나고 나서 마크펜이 날아가면서 더 이상 X 방향의 힘은 없어요. 그러면은 가속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등속도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Y 방향은 다르죠.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데 이때 A가 우리가 마이너스 G라 그래가지고 중력 가속도가 아래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했습니다. 아래 방향으로. 그래서 운동을 그려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운동에 관한 식을 운동식이라 그러는데 이 운동식들을 적어보니까 지금 이렇게 제가 여기서 초기로 던졌습니다. 그때 X성분과 Y성분을 이렇게 나누어 보니까 X성분의 속도는 1이 되고요. 그래서 V0의 X라고 그러고요. 이거는 V0의 Y성분은 어떻게 돼요? V0의 사인의 세타가 됩니다. 근데 이 X성분으로는 계속 등속도 운동이기 때문에요. 언제 어디서든 X성분의 속도는 V0의 코사인 세타로 항상 일정하다. 그게 등가속도의 운동, 등속도의 운동, 등속도. 그 다음에 등가속도는 어떤 된다고 했습니까? 계속해서 중력이 가속도에 작용하니까 이 속도 성분이 요 파란색하고 반대 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줄겠죠, 그죠? 여기까지 그래서 최대 높이 가서는 Y 성분은 없어요.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못 올라가는 겁니다.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아래 방향으로 속도가 증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때는 VY는 어떻게 되냐면요. V0의 Y에 빼기에 G에 T에 있다 그랬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거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랬다. 이걸 지나고 나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아랫방향, 심지어 이제 아랫방향으로만 가는. 왜? 이 마이너스니까, 그죠? 그 다음에 X는 어떻게 된다고요? X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되죠. 그러니까 X는 V의 X의 그냥 T죠, 그죠? 물론 X0 초기의 위치. Y의 위치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Y의 위치는 등가속도 운동에 있어서의 변이니까요. 체계로 아니면 델타 Y는 이것 때가 이게 델타 X인데 V0의 Y의 T의 마이너스 2분의 1 G의 T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된다고 그랬다. 이거를 세타로 우리가 다 제입을 해주니까 X0는 V0의 코사인 세타의 T가 되고요. 이거는요 V0의 사인의 세타의 T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GT제곱 이런 식으로 되고, 지난 시간 마지막에 우리 이 최대 거리와 요 세타와의 관계, 그 다음에 물체가 최고점에 도달하는 시간, 이런 것들을 이 식들을 이용해서 구하는 예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그것들을 유심히 살펴보시고요. 오늘은 특별히 상대 속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4장으로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3장 숙제도 내드릴 건데요. 지금 2장의 숙제를 내드렸나요? 그것들을 다 해서 다음 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2장을 아마 했던 것 같은데 여기 크게 적어 드릴게요. 2장의 연습 문제, 오늘 내드릴 3장 연습 문제,
이걸 다 하셔가지고 4월 14일까지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 오셔가지고 제출해서 2장 문제는요 2번하고 저번에 아마 내주고 싶은데 4번, 6번, 12번, 15번 이게 페이지 45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21번, 24번, 26번 그래서 전부 다 4월 14일까지 14일이 화요일입니다. 까지 제출. 그 다음에요 3장은 오늘 배우겠지만 1번하고요 4번, 7번, 10번, 13번 예, 이 5문제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장의 오늘 마지막 섹션인 상대 속도에 대해서 하고 3장을 마치는데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움직이는 물체가 2개 정도 있을지게 어떤 한 물체가 다른 물체를 바라보는 운동을 해석하는 그때 필요한 것이 이 상대속도의 개념입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오늘 버스를 여기 캠퍼스로 오는데 버스를 타고 오셨을 거야 아마. 아니면 택시를 타고 오든지 그죠? 타고 오면서 여러분들은 택시 안에 버스 안에 앉아 있는데 거리에 사람이 가는 걸 볼지게 거리에 사람의 운동을 해석을 해보면요 아니면은 거리에 사람이 여러분들이 운동을 해석하는 경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길가에 서 있는데 버스에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요. 맞아요? 그럴지게 어떤 여러분이 여기에 서서 이걸 보는 것과 일로 가면서 이걸 보는 것은 좀 다른 운동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서로가 운동 상태에 따라서 서로의 운동을 이렇게 해석을 달리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이 사람의 속도 또는 이 사람에 대한 이 사람의 속도 만약에 이 사람이 이 사람 보면 어떨까요? 그냥 서 있다고 합시다. 현진아 네가 현진이 여기 타고 있어. 근데 버스로 가는데 이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보이겠노? 응? 뒤로 가는 것 같지 않아요? 뒤로 가겠죠? 왜? 내에 대해서 그냥 나는 정지해 있다고 생각하니까. 맞죠? 아마 차가 흔들리지 않고요. 전혀 흔들리지 않고 창문만 조금 열어놨어요. 이거 보이게끔. 네? 그러면은 나는 내가 간다는 생각을 못 하게끔 한다면은 이 사람이 뒤로 가는 것처럼 느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볼 적에는요 어때요? 이 사람 보면 앞으로 가고 있죠. 그런데다가 만약에 이 사람이 그대로 있는데 이 사람이 이 버스 안에서 움직이기까지 해요. 어떨까요? 버스보다 더 빨리 앞으로 나가는 것처럼 느낄 겁니다. 그 속도 더하기 이 사람 속도까지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이해해야 될 기준 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reference 프레임인데요. 이 기준 틀이라는 게 뭐냐면은 어느 기준에서 어떤 물체나 어떤 관측자의 기준에서 볼 것이냐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전체적인 운동을 보는데 이 버스에,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이걸 볼 거냐, 이 사람에 대해서 요거를 볼 거냐.
우리가 그걸 상대적으로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설명할게요. 이 기준틀을 내가 어디에 잡느냐가 중요한데 이 두 물체의 운동을 볼 적에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람의 운동을 해석할 수가 있고요.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도 이 사람의 운동을 해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책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다고 봅시다. 그러면은 이 사람을 A라고 잡고요. 이 사람을 B라고 잡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RAB라는 것은 뭐냐면은요.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RAE부터 나오네요. 미안한데 여기가 책에 대해서 해볼게요. 여기가 원점이에요. E가 있어요. 그럴 적에 이 벡터를 RA라고 그러고요. 이 벡터를 RB라고 합시다. 자, 주어진 시간에 있어서 A라는 사람의 위치를 말하고 있고요. B라는 사람의 위치를 RB라고 해요. 여기 B라고 적어놨습니다. 보통 R을 우리 위치로 표현하는데 뭐에 대해서요? 이 정지에 있는 원점 틀에 기준털의 원점에 대해서 그럴 적에 우리는 이 RAE를요 책에는 이제 자동차로 해놨는데 뭐라 해놨냐면은 E가 측정한 여기 뒤에 거를 먼저 이야기한다. 뒤에 거를 E가 그러니까 E에 대한 이런 말이에요. 다 써줄게요. A의 위치다. 맞죠? 그 다음에 R의 BA는요 똑같이 E가 측정한 B의 위치죠. 이 말을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을 이렇게 쓸 수도 있다. E에 대한 A의 위치, E에 대한 B의 위치 이렇게도 쓸 수 있다. 그러면 RAB는 뭔가? 이제 이게 중요하죠.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알고 이것을 알지 이걸 알 수 있을까 말입니다. 아니면 이렇게 알 수 있느냐? 이건 뭘까요? 요 말 그대로를 쓴다면은 E 대신에 B를 넣으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B가 측정한 A의 위치죠. 또는 B에 대한 A의 위치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B부터 시작을 해서 A까지 꺼져요. B가 측정한 A 위치 또는 B에 대한 A 위치를 수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이렇게 벡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가 1장에서 벡터의 셈과 뺄셈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R의 A, 의 B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은 벡터의 연산식에 의해서요 RAB라는 것은 어떻게 구해질까요? 여러분 RAB는 어떻게 될 거예요? 이거 더하기 이거를 하면은 이렇게 돼버리는데 어떻게 돼요? 이거에다가 이거를 빼주면은 이렇게 되면은 또 다른. 자 이거에다가 요거를 빼줘 보세요. 다시 말할게요. RA에서 RB를 빼줘 보세요. 뺀다는 말은 이렇게 가야 되죠. 두 개를 더해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네. 되나요? 그래서 RAE 잘 보세요. RAE 여기 이게 RAE죠. E에 대한 거니까 E고요. RAE 빼기 RB인가요? 그래서 금방 설명드렸듯이 RAE에다가요 마이너스 RBE 마이너스 RBE가 어딨죠?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요거 두 개를 더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빨간색하고 검은색하고 똑같이 됩니다. 그래서 수식적으로는 이렇게 표현이 된다. 벡터식으로는 뭐가요? RAB가요. RAB가. 그래서 이거를 양변을 미분을 해봐도 우리가 속도도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양변은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한다고 할 적에 상대 속도에 대한 식은 상대 속도 식은 한번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해보자. 그럼 VAB는 여기에 전부 다 위치가 아니라 속도가 들어가면 되겠다.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V의 BE 빼기 V의 AE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변을 시간으로 미분해 보면은 이러한 상대 속도식도 얻을 수가 있다. 그것이 3-11식입니다. 당연히 이게 3-10식이고요. 자, 이런 운동을 우리가 어느 경우에 참 유효하게 쓰이느냐면요. 예제를 한번 보시면 아, 저런 게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잘 보십시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쉽게 한번 접근을 해보는데 예제 3.6과 3.7은 거의 비슷한 문제인데요. 간 건너가기인데 예제 3.6부터 하면 그냥 예제 3.6만 하겠습니다. 제목이 간 건너가기예요. 간 건너가기인데 그래서 이거를 할 적에는 측정한 뭐 아까 전에 뭐뭐에 대한 그 단어를 굉장히 여러분들이 유심히 봐야 됩니다. 측정한 또는 뭐뭐에 대한 그걸 머릿속에 잘 넣어주시고요. 문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페이지 57의 그림 3.13에 있는 배가 넓은 강을 건너려고 한다. 자, 여기서 한번 보십시다. 여기서 이렇게 강을 건너려고 해요. 이쪽으로 건너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줘놨습니다. 여기가 north고요. 북쪽이고 south고 여기가 동쪽이 되고 여기가 west가 돼요. 그래서 북쪽으로 이렇게 강을 건너려고 해요. 그럴 적에요. 여기에 강물에 대하여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뭐뭐에 대하여, 뭐뭐에 관한 이런 말을 잘 이해해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배가 넓은 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여기에 나루트가 있는데 나루트가 있어가지고 배가 지금 여기에 있어요. 근데 지금 강물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죠?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적에 내가 이 나루트 이 강물 생각하지 않고 나루트가 여기 있으니까 그냥 일로 가야지 이라면 여기 갈까요? 안 가겠죠? 왜? 이 강물을 따라서 그냥 이래가 이 정도로 도착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동의되십니까? 왜 강물이 흘러가잖아요. 이 지나가는 동안. 그럼 만약에 내가 진짜 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약간 비스듬하게 위로 출발을 해야지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가겠다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배의 운동을 지구에 대해서만 이 땅에 대해서 땅 고정되어 있는 이 땅에 대해서 이 물이죠. 흘러가는 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될 적에 상대 속도의 개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말을 잘 읽어보셔야 돼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문제를 이 배가 넓은 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뭐에 대해서요? 강물에 대해서. 자, 강물에 대하여를 지금 책에 이게 이 인덱스를 보시면요. V에 BR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놨는데요. 그
다음에요 여기 V에 어떤 게 나오죠? BE가 나오고요. 또 V에 RE가 나와요. 이런 식으로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저것들을 다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다. 자, 여기 첫 번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B는요, 보트의 첫 번째 글자라고 보셔야 돼요. 뭐죠? 보트가? 영어로 보트가 뭐예요? 배죠, 배. The R은요, river의 첫 번째 글자를 땄습니다. 강이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Earth는 이거는 E-A-R-T-H 이래가지고 땅이란 말이에요. 지구, 땅이라고 해요. 땅, 그냥. 그래서 강에 대해서 보트예요. 지금 금방 첫 번째 뭐라 그랬죠? 흐르는 강물에 대해서 VBER이 지금 이게 10km per hour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강물은 동쪽으로 강물은 지구에 대해서 동쪽으로요. 동쪽에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이게 VR이에요. 이게 뭡니까? 5km per hour예요. 이럴 적에 문제가 뭐냐? 이 깡뚝에 있는 관측자가 여기 사람이 이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데요. 관측자가 측정한 배의 속도, 여의 속도를 구해보라는 겁니다. 실제적인 속도. 지금 얘는 어디 있습니까? 땅에 붙어 있죠. 맞습니까? 그러면은 관측자가 어디에 있어요? 땅에 붙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뭐의 속도를 구해라고요? 배의 속도예요. 배. BE를 구해라. VBE가 어떻게 되느냐? 다시 설명할게요. E가 땅입니다. 땅에 대해서 보트의 속도를 구해라는 거죠. 책에는 질문이 뭐라고요? 강둑이 땅에 붙어 있겠죠, 그죠? 강둑에 있는 관측자가 측정한 배의 속도예요. E에서 측정한 B의 속도를 구하래요. 그러면은 아까 전에 이 공식을 그대로 써볼게요. 다시 한번 써봅시다. 이게 V의 BE를 구해라는데 잘 보세요. 여기에 B가 E가 되고 A가 B가 된다. 그죠? 나머지 한 개 안 나온 E는 R이 돼야 된다. 리버가 돼야 된다. 그렇다면 요 그대로를 써보자면 어떻게 될까요? A 대신에 B 가져오고요. E 대신에요. 요 E하고 요 E는 헷갈리면 안 돼요. R이 된다 그랬죠? 마이너스 V에 E에 R 이래 돼야 된다. 식이. 문제를 풀려면. 이해됐습니까? 다시 설명할게요. 아까 전에 뭐라고 했냐면 VAB가 뭐고 AE가 뭐고 AB가 뭐고 다 했는데 이러한 이야기들을 먼저 한 이유가 이렇게 식을 세워서 풀려고 하는 건데요. 이거의 뜻은 뭐냐면요. E에서 측정한 즉 E라는 게 땅이죠. 땅에서 측정한 보트의 진짜 속도예요. 이거는 강물에 대한 보트의 속도고요. 이거는 강물에 대한 땅의 속도 이런 말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책에 지금 우리가 VRE는 VBE 빼기 VRE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똑같은 말인데 그걸 고치면 이래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잘 보십시오. 이래 된다. 그럴 적에 우리가 속도 벡터인데 이게 지금 다 벡터잖아요, 그죠? 벡터죠? 벡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방향이라는 걸 줬어요. 방향이라는 것을 지금 천천히 하니까 잘 따라오십시오. 방향이라는 걸 줬기 때문에 2차원의 문제죠 지금. 그럴 적에 우리가 속도의 x성분하고 y성분을 다 이렇게 분류해 놓은 게 페이지 57에 표로 나와 있습니다. 표로 나와 있고요. 우선 우리가 그래서 속도의
x성분부터 구해보자. x성분부터. 그러면은 지금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죠. 제가 그려볼게요. VBR을 이렇게 그려놨고요. 왜 그러냐면은 책에 설명을 그렇게 해놨어요. 강에 대해서 보트의 속도는 북쪽으로 10km를 간다 그랬기 때문에. 그 다음에요. 지구에 대해서 이 R, VRE 이게 5km니까 이거 반, 이거의 반, V의 RE인데 방향이 어떻다고요? 동쪽이래요, 동쪽. 그래서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그럴 적에 너 이거 구해봐라 이 말이거든요. 이거 구해라는 겁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V의 B의 E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VBE는 이 그림으로 보자면은 VBE는요 VBR 더하기 VRE가 돼야 되는데 교수님 여기 왜 마이너스 돼 있어요? 요거 두 개를 바꿔주면서 부호를 바꿔주는 거예요. 다시 설명합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보자면은 이거는 VBR이고요. 강에 대해서 대화의 속도. 그 다음에 책의 설명대로 적어준 겁니다. 그린 거예요. 지구에 대해서 이 땅에 대해서 강물의 속도가 동쪽으로,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5km/h예요. 그럴 적에 VBE는 요거에서 요거 더하기인데, 그래서 요점에서요 이렇게 써줬습니다. VBE로 BE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거를 구하면 되는데, 교수님 여기는 왜 마이너스예요? 잘 보세요. 이거는요 VBR에다가요 여기에다 마이너스 있고 이 순서를 바꿔주면은요 화살표의 방향이 바뀌죠, 그죠? 그래서 바꿔주면 어떻게 됩니까? R에 E가 되고요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돼요. 이 마이너스와 마이너스 플러스 되니까 똑같은 형태가 됩니다. 똑같은 형태가 되죠. 그래서 VRE 더하기 VBR, RE 더하기 VBR 하니까 이 파란색 내가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VBE의 X성분은 어떻게 되느냐 보면은요 그냥 이거의 X성분은 이거밖에 없죠. 그래서 V의 요 BE의 X인데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좀 복잡한데요. V의 BE의 책에는 그냥 X 쓰는데 이것은 요거밖에 안 되니까 5km/h예요. 그냥 Y 성분은 어떻게 되죠? VBE는요 그냥 Y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10km/h가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VBE를 구하는데 크기와 방향을 이야기해줘야 되죠. 벡터니까, 그죠? 그래서 VBE의 크기는 어떻게 되는가? 크기. 이거는 요거의 X성분 더하기 Y성분의 제곱 더해줘서 V의 BE의 X 제곱 더하기 VBE의 Y의 제곱을 해서 루트 세우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방향각은 어떻게 됩니까? 탄젠트를 이용하면 되죠, 그죠? 탄젠트에 세타. 그럼 이 각을 세타라고 합시다. 그럼 밑변분의 높이를 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Y분해 해줘야 되겠네요. VBE에 주의해야 된다. Y성분분해. 탄젠트는 요 각을 볼 적에는 탄젠트가 이거분의 이거 되거든요. 그래서 VBE의 X. 책에는 지금 이런 게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10분의 5가 되고요. 간단하게 세타는 어떻게 되는가? 세타는 탄젠트의 인버스의 10분의 5 이래가지고
26.6도가 된답니다. 이게 26.6도.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내가 이렇게 가면은요 26.6도 되는 지점에 가서 우리가 거의 그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크기는 보니까 11.2km/h. 그래서 결국은 내가 선착장이 만약에 여기 있는 선착장으로는 못 간다는 말이죠. 맞습니까? 왜요? 각도가 26.6도만큼 기울어져 가지고 그냥 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보시면요. 요로 가야지 요로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방향을 위로 틀어 가지고 몇 도? 한 이 비슷한 각도를 틀어서 가면은 강물의 속도를 받게 돼 가지고 결국은 맞은편 정확하게 맞은편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이게 그 다음 예제예요. 그래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상식적으로는 쉬운 거잖아요. 맞죠? 왜 강물이 흘러가고 있는데 옆으로 간다고만 해서 내가 진짜 직진할 수가 없잖아요. 그 강물이 이 배가 떠가 있으니까. 그래서 강물의 영향을 받아서 어디로 가는데 어디로 가는 요 점을 한번 그러면은 요때 요 간격을 우리가 안다면은요. 요 간격을 안다면은 이 배의 뭐 이게 한 5km다. 5km 너무 크다 그죠? 1km라 1km. 1km 다리도 굉장히 긴데 그랬을 적에 과연 내가 옆으로 갔을 적에 얼마만큼 이만큼 내려가 있겠냐는 겁니다. 요점. 그런 게 문제가 될 수 있죠. 이해가 돼요? 1km를 가는데 강물 때문에 이만큼 흘러내려가야 되잖아요, 배가. 그럼 얼마만큼 흘러내려가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쉽죠. 그건 탄젠트 이 값을 구했기 때문에 쉽습니다. 이게 10km, 이게 5km 내려가는 5km니까 1km 가는 데는 0.5km 내려가 있죠. 0.5km. 맞습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대 속도를 이용한 물체의 운동 해석에 대해서 자세하게 56페이지, 57페이지에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속 문제 13번이 이거에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풀어보세요. 그래서 2장과 3장, 2장 벌써 내줬을 것 같은데 2장과 3장에 대한 연속 문제 풀이를 해서 4월 14일까지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오기 힘드신 분은요 카메라로 찍으시든지 선명하게 찍으셔가지고 저한테 제출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걸 다 모아서 PDF 파일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저의 이메일로 보내주십시오. ssyi@신라.ac.kr입니다. 차분히 여러분이 집에서 공부하지 않으면은 이 내용들을 충분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차분하게 집에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예제를 우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것은요 예제를 보고 푸실 줄 알아야 된다. 일단 잘 보세요. 공부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예제의 풀이를 이해해야 된다. 이 말이 쉽지 어렵습니다. 예제는요 책을 보시면 알지만은 답이 다 적혀 있어요. 맞습니까? 자세하게 풀이가 다 돼 있죠. 근데 그것을 읽는다고 해서 다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줄에서 이 줄로 넘어갈 수 있나? 이 줄에서 이 줄로 넘어갈 수 있느냐를 스텝 바이 스텝으로 단계별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교수님 이거 왜 구하는데요? 이거는 왜 구하느냐면요. 이 직각삼각형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알고 이거를 아니까 어떻습니까? 왜 직각삼각형이에요 교수님?
이거는 y 성분, 이거는 x 성분이잖아요. x하고 y는 수직으로 만나죠. 직각이다. 그래서 이거의 길이 구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을 해서 루트를 써줘야 됩니다. 그것들을 수식문 보고 여기 되네, 여기 되네, 된다. 이게 아니라 여기 이거 두 개를 알 적에 왜 이걸 이렇게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 두 개를 알 적에 왜 세타를 구할 때 이렇게 해야 되는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요 이걸 하고 났다면은요 두 번째 그래서 뭘 하느냐, 예제 문제를 적고요, 예제의 풀이를 안 보고 풀어보세요. 풀이 안 보고 풀 수 있으면은 진짜 이해인 거야. 풀 수 없다, 난 이해 아닌 겁니다 아직.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1번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나서 3번 어떻게 해야 되느냐, 틀림없이 이 섹션에 관계된, 예를 들어서 이 섹션의 제목이 뭐였죠? 상대속도였죠. 상대속도. 연속 문제에 가니까 몇 번이라? 아까 몇 번이라? 14번? 13번이 13번이네요. 관계된 연속 문제 풀기. 자, 이게 쉽게 되는 사람은요 진짜 1, 2번이 정말 잘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잘 됐다고 생각해도 이게 가면 안 풀릴 때가 있거든요. 맞습니까? 연습 문제가 쉽게 풀리는 문제들이 잘 아니에요. 근데 어려운 문제도 사실 아닌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훈련이 잘 됨으로 해서 이걸 정확하게 잘 쉽게 빨리 풀 수 있습니다. 자, 이걸 빨리 못 푸는 이유는 뭐냐? 아직까지 훈련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훈련이 부족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제든 제가 연속 문제를 풀 적에 어떻게 해라 그랬냐면요, 주어진 조건을 일단 때리 써야 돼요. 모든 시험을 칠 적에 문제에 주어진, 자, 대학교의 시험은요 여러분이 아마 앞으로 특별한 과목을 빼고는요 신소재공학부의 시험에 있어서는 객관식 시험은 없습니다. 보기가 주어지는 시험이 없다는 거예요. 맞죠? 대학에 많은 시험들은 서술형이에요. 자, 그런데 특별히 물리학 같은 경우나 과학이든 여러분 시험을 칠 적에 어떻습니까? 주어진 조건이라는 게 있죠. 맞아요? 그 조건을 무조건 써야 돼요. 지면에. 그리고 모르는 게 있죠. 맞아요? 제가 이거 첫째 시간에 가르쳐 줬는데, 이 모르는 게 있는데 문제를 푼다는 게 뭐냐면은 요 주어진 조건과 모르는 것을, 주어진 조건들을 이용해서 모르는 것을 알아내는 걸 풀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머릿속에 그것을 관계시켜주는 식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먼저 공식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공인된 식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공식이 머릿속에 없는데, 네? 없는데 끄집어내려고 끄집어내집니까? 안 되죠. 그래서 공식을 일단 집어넣어야 됩니다. 어떤 공식이에요? 이런 공식도 넣어놔야 되거든요. 이런 공식도 넣어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 공식을 넣어놔야 되죠. 아까 전에 빼기에 이 공식을 넣어놔야 되죠. 이 공식. 이 공식을 넣어놓을 뿐만 아니라 이해를 해야지 이거를 꺼집어내고 이거를 알아야지 이러한 것을 알게 되고요. 이것을 알면 이 공식들을 이용해서 파이널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풀이의 과정이에요.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잘 들으세요. 40%의 학생들은요 어떻느냐면요 이러한 공식 자체를 아예 안 외워요. 안 외우고 시험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읽어도 무슨 말인가 모를 수밖에요. 안다 하더라도 못 풀어요. 예, 문제를 안다는 게 뭐냐면 이거 구해야 되는 거다 그거는 알아요. 예? 그런데 이것들과 이것을 지어주는 식을 아예 안 해온다는 겁니다. 얼마나요? 40%의 학생은. 거짓말 같죠? 제가 이때까지요 30년 정도 물리학을 가르쳤는데요,
대부분의 학생들 중에서 한 30%에 40%는요 그 작업을 안 해요. 그러면서 시험을 잘 치려고 하는 좀 호황된 생각을 가지고 있죠. 수학이나 물리는요 잘하려면 일단 공식은 외워야 된다 그랬다. 그래서 기초물리학 1 이거 다 하는데 공식이 많을 것 같지만 30개 정도밖에 안 돼요. 한 학기에 많이 외워봤자 30개, 핵심적인 건 15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충분히 숙지하시고요. 이 상대 속도를 좀 이렇게 열심히 설명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됐는데 여러분들이 제발 부탁인데요. 집에서 제가 하라는 대로 해보십시오. 예제풀이를 먼저 하셔야 돼요. 책에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요 이해할 때 책에 해야 되는데 요거부터는요 어떻게 해야 되죠? 문제를 공책에 적고요 책을 덮어야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시험 치듯이. 그리고 직접 풀어보세요. 못 풀겠다 그럼 다시 예제로 가서 왜 내가 막히는가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어느 부분에 잘 안 넘어가는가.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다시 훈련을 해야 돼요. 이거를 될 때까지 훈련하십시오. 그 다음에 책의 뒤쪽에 가보면요 관계된 연습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노트에 다시 이제 조건과 문제 내용을 적고 풀어봐야 된다.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예제로 가야 돼요. 근데 예제하고 연습 문제 똑같은 문제거든요. 사실은 차이가 뭐죠? 약간 난이도가 더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차지하고 차이는 예제는 답이 있다는 것과 연습 문제는 답이 풀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이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위축이 돼요. 쉽게 못 푼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30년 동안 학생들 가르쳐 본 경험에 의하면 그래요. 제일 안 되는 게 이거부터 안 돼, 이거 안 돼, 이게. 40%의 학생들은 뭐라고요? 공식 자체를 안 해보고 들어와요. 나머지 30%의 학생은 어떠느냐면요. 여기서 놀아요, 여기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해요. 나머지 30%의 학생은 여기서 왔다 갔다 해요. 한 10%에서 5%의 학생만 이거를 잘 해냅니다. 그래서 제 과목에 있어서 보통 50명이 듣는다 하면은 A 플러스를 받아가는 사람은 5명 이하예요. 아무리 잘 주려고 해도. 여러분 시험 문제를 다 가르쳐주고 답도 가르쳐주는데 80점을 못 받는 이유는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거죠. 맞아요? 아닙니까? 그것도 교수가 잘못한 거예요? 아니에요. 80점요. 근데 80점 넘는 사람이 한두 명밖에 안 돼요. 아무리 그렇게 가르쳐도. 왜? 절대적으로 공부를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미루면 안 돼요. 이제 지금 우리가 동영상 강의를 한 달 정도 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한 달 동안 4주 동안에 나간 게 3장까지도 안 돼요,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천천히 나가고 있어요, 그죠? 맞습니까? 이건 동의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3장 연습 문제를 또 보니까 60페이지예요, 60페이지. 근데 우리가 지금 이 강의가 12시간 넘게 했어요. 60페이지예요. 한 페이지 5페이지도 못, 한 시간에 5페이지도 못 나갔다는 말이네요. 근데 제 강의를 여러분 1시간 듣고요. 이 내용을 가지고 뭐라고요? 2시간을 공부해, 2시간. 혼자. 그래야지 이해가 되는 양입니다. 그렇게 공부해 왔는가는 여러분이 가슴에 손을 얹고 고민해 보세요. 안 그러면요, 여러분은 정도의 차이는 있는데요, 모르는 걸 자꾸 쌓아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제 과목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과목.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 다음 시간에는 4장 운동 법칙에 대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